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수업 설계의 출발점이자 실제 수업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교과서 분석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수업 실현에서 발문이 엉키거나 활동 단계가 어색하게 이어지는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교과서 구조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교과서 분석이 왜 중요한지, 또 대단원, 소단원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그래서 교과서를 어떻게 실제 수업 설계로 연계해야 하는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교과서 분석이 중요한지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교과서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교과서를 분석한다는 게 단순히 그냥 단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실제 수업으로 변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교과서를 구조적으로 분석한다는 게 곧 수업 흐름을 읽는 일, 또 지도안 구조를 설계하는 일, 그리고 발문과 활동의 의도를 해석하는 일, 또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일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과서의 단원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수업 실현에서 활동이 단편적으로 끊기고 왜 이걸 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게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대단원 구조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대단원 구조는 도입, 전개, 정리로 정리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도입부에서는요,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단계로 단원명이나 단원 소개 진술, 또 학습 목표, 학습 내용 개관, 또 학습 계획 세우기 등과 같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입부는 학생에게 학습 동기를 제공하는 구간으로 수업 실현에서는 동기 유발과 또 주어진 제재를 활용하라고 하면 그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파트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개부는 학습 목표를 실현하는 핵심 단계인데요. 학습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그 실제 수업의 몸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재를 제시하고 원리학습, 또 예시문 분석이나 적용학습, 수행활동과 같은 것들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도안의 학습 활동 단계를 그대로 구성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 정리부는 학습 전이가 일어나는 단계인데요. 단원을 정리하고 자기 점검을 하고 학장 활동이나 또 창의 융합 활동 혹은 실생활이나 진로와 연계된 활동을 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수업 실현에서는 학습 확인을 하거나 정리하거나 또 확장하는 발문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소단원의 구조는 원리학습에서 적용학습으로 이어지는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 소단원은 구체적인 성취 기준을 실현하는 단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학습 단계에서는요, 개념, 절차, 전략을 명시적으로 학습을 하고 예시문 분석이나 또 교사의 설명 발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단계는 특히 직접 교수법의 흐름과 닿아 있고 교사가 수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후에 적용학습 단계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를테면 쓰기나 말하기, 토의하기, 비판하기 등과 같은 학생 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책임 이양 모형과도 연결이 되고요. 학생의 수행 활동이 자연스럽게 중심이 되는 단계입니다. 교과서 분석을 실제 수업 설계로 연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과서 분석은 선생님이 교과서를 그냥 단순히 해설 읽듯이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재구성의 근거로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단원 구조 기반으로 수업의 흐름을 설계하는 데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도입에서 단원을 소개하고 이 문제의식으로 가는 거, 동기를 형성하는 거, 또 전개에서 원리 이후에 적용을 하는 활동으로 배치가 되는 거, 또 정리에서는 학습을 확인하고 학생들이 자기를 성찰하고 확장 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흐름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취 기준과 활동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하셔야 되는데요. 소단원 성취 기준에 따라서 이 학습 목표와 활동 평가 기준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지 점검하시면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어떻게 내가 이 수업에서 재구성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교과서의 내용을 학생의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어떤 제재나 예시문이나 활동 과제가 학생 생활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 부분을 재구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예시 같은 것들이 학생의 뭐 예를 들어서 생활 속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제재인데 이러한 부분이 학생의 실제 생활과 동떨어져 있다고 여겨진다면 학생의 실제 학교 생활에서 어떤 갈등 상황이 있을까로 재구성을 해보시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실제적인 맥락에서 교수 학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또 쓰기 단원에서 가정중심 쓰기 단계가 명시적으로 되어 있다면 계획하기, 또 생성하기, 조직하기, 표현하기, 수정하기 단계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이어질 수 있도록 재구성을 해야 합니다. 또 수업 내용을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의 구조를 근거로 하되 학생 맞춤형으로 계속 재구성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뤄봤던 것들은요, 교과서 분석이 곧 수업의 흐름 또 활동 발문의 논리 구조를 읽고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대단원은 도입, 전개, 정리의 큰 수업의 틀을 가지고 있고, 또 소단원은 기본적으로 성취 기준을 실현하는 작은 단위로 실제 수업의 단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 분석은 선생님들께서 수업 실현을 연습하시기 위해서 하는 그 수업 재구성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항상 성취 기준과 학습 활동 평가가 일관성 있게 이어지는지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서 교과서를 분석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2차 수업 실현에서 교과서 분석은 지도안 작성이 있는 지역이나 없는 지역이나 모두 중요한 공통 기본기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구조적으로 읽고 또 내 스스로의 힘으로 재구성하는 힘이 생기면 수업 설계와 수업 실현의 논리가 훨씬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합격과 평안한 교직 생활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